선고하겠습니다. 2024 헌나 1호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가지 점에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 4가지 점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의 의결 종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인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제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명이었으므로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명의 위원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제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제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10개월이 넘도록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12조에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특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방송위원회에 관해서는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의사 정족수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방통위법이 제정되면서 방통위에 관해서는 의사 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박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14조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방통위법 14조 사항은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14조 사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회피 사유의 전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박문진 의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14조 3항은 기피 신청의 주체를 심의 의결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의 기피 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박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인 조능희, 송요훈의 기피 신청은 방통위에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의원 한 명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서류 검토,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 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에서 2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모집 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박문진 이사의 추천 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 표만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박문진 이사를 추천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박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4가지 법률 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하고 있는 경우에 그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 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제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복귀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참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 어떤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신지? 그건 이제 그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에 파악했던 업무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있고요.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2인 체제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4대4라는 그 숫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그 권한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해달라고 권한을 이임받은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숫자가 4대4든 5대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4대4든 5대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언젠가 한 번은 지금 질문 주신 그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이슈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나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진 이사가 지금 집행정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신지? 그건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에 혹시 추가로 상임위원을 좀 추천을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수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시 앞뒤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을 보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2-3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드립니다. 한시 앞뒤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